정혜수는 올해로 74입니다. 평생을 트럭 한 대로 살아온 사람이죠. 새벽 시장에 나가고 짐을 나르고 밤늦게 돌아오는 살. 그렇게 쌓은 돈이 60억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 없이 은행에 들렀어요. 예금 이자나 확인하고 통장 정리나 좀 하려던 참이었죠. 낡은 트럭 핸들을 잡고 은행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컹컹거렸지만 혜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트럭이야말로 그의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은행 문을 밀고 들어서자 익숙한 냉난방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창구 직원 수진 씨가 고개를 들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할아버님, 오늘도 오셨네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뭐, 돈보단 건강이 먼저지. 혜수는 수진 씨 앞에 통장을 내밀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수진 씨는 언제나 친절했어요. 말투도 부드럽고 눈빛도 따뜻했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은행 가는 게 덜 부담스럽습니다. 이자 좀 확인해 주게. 요즘 금리가 어떤가 싶어서. 네, 금방 확인해 드릴게요. 수진 씨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혜수는 창밖을 보며 멍하니 기다렸어요. 은행 로비엔 사람이 몇 없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조용했죠. 할아버님, 이번 달도 이자 잘 들어왔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야지. 고맙네. 혜수는 통장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좀 뻐근했지만 표정엔 내색하지 않았어요. 평생 일만 하며 산 사람에게 이 정도 통증은 일상이었으니까요. 은행 문을 나서며 혜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어요. 오늘 같은 날엔 집에 가서 마당이나 쓸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트럭 문을 열고 시동을 거는 순간 혜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다니는 게 어디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엔진이 걸리고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혜수는 작게 따라 부르며 핸들을 잡았어요. 출구 쪽으로 천천히 트럭을 몰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 평온한 일상.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주차장 출구에서 모든 게 뒤집힐 줄은 몰랐으니까요. 트럭이 출구 쪽으로 다가가자 주차관리원이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혜수는 브레이크를 밟고 창문을 내렸어요. 주차권 주셔야 나가십니다. 관리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이름표엔 박주임이라고 적혀 있었죠. 아이고, 깜빡했구먼. 혜수는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통장은 있는데 주차권이 안 보였어요. 서류 사이에 끼워뒀나 싶어 조수석 쪽을 뒤졌지만 없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게. 어디 갔나 모르겠네. 혜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찾으려 했어요. 그런데 박주임은 팔짱을 끼고 트럭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빨리 좀 찾으세요. 뒤에 차 밀려요. 뒤를 돌아보니 차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혜수는 이상하다 싶었지만 일단 주차권부터 찾으려 했어요. 대시보드도 열어보고 문 옆 수납함도 뒤졌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에 두고 온 것 같은데 다시 가서 가져올게. 혜수가 트럭 문을 열려는 순간 박주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공짜 좋아하시나 봐요? 여기 그런 거 안 통해요. 순간 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나 싶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허탈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혜수는 평생 누구한테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주임은 비웃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주차권 없으면 요금 내셔야죠. 1,000원이요. 1,000원. 그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혜수의 주머니엔 10만 원짜리 수표가 몇 장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공짜 좋아한다고?
해수는 천천히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평생 일만 하며 산 사람한테, 한 푼도 빌린 적 없는 사람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공짜를 바라는 게 아니라 주차권을 깜빡했다는데. 그게 그거죠. 어르신들 맨날 그러세요. 박주임은 무전기를 들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해수 같은 사람은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해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핸들을 쥐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내가 평생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저런 말을 들어야 하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화가 나기보단 서러웠어요. 나이 들면 이렇게 무시당하는구나 싶었죠. 낡은 트럭을 타고 다니면 저런 취급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수는 천천히 시동을 껐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자 주변이 고요해졌어요. 라디오 음악도 꺼졌습니다. 그리고 해수는 트럭 문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렸어요.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주임은 여전히 무전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해수가 다가오는 걸 보고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해수는 그를 지나쳐 은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박주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가세요? 요금 안 내고요? 해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걸었어요. 은행 문을 향해 천천히 단호하게 걸어갔습니다. 은행 문을 밀고 들어서자 냉방 바람이 다시 한번 얼굴을 스쳤습니다. 해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려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화가 나서라기보단 무언가 큰 결심을 하려는 순간의 떨림이었죠. 수진 씨가 고개를 들더니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님, 또 무슨 일 있으세요? 해수는 천천히 창구로 다가갔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응, 내 돈 좀 찾아주게. 네, 아까 확인하셨잖아요. 수진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해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니, 전부 다. 전부요? 그래. 내 통장에 있는 돈 전부 찾아주게. 수진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보던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해수를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님, 지금 60억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돈.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해수는 자신도 놀랄 만큼 담담했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요. 수진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직원도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어요.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할아버님. 제가 지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수진 씨는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해수는 창구 앞에 서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손은 주머니에 넣고 시선은 창밖을 향했습니다. 주차장이 보였어요. 낡은 트럭이 그대로 서 있었고 박주임은 여전히 무전기를 들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해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사람을 돈으로 보면 안 되는데. 잠시 후 정장을 입은 지점장이 허겁지겁 내려왔습니다.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어요. 그는 해수에게 다가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할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저희가 실수한 게 있나요? 실수라기보단 이제 여기 돈 둘 이유가 없어졌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지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해수를 바라봤습니다. 해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방금 주차장에서 자네네 관리원한테 들은 말이 있네. 공짜 좋아한다고. 예. 나이 먹고 낡은 트럭 타고 다닌다고 그렇게 보이나 보지. 그래서 말인데 이제 내 돈 여기 둘 생각 없네.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수진 씨도 다른 직원들도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님, 그건 분명 오해이실 겁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보고
오해 같은 거 없어. 내가 직접 들었으니까. 해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할아버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60억을 갑자기 인출하시면 이건 언론에도 나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도 상관없네. 내 돈 아닌가? 해수는 창구 쪽을 돌아봤습니다. 수진 씨가 눈시울을 붉히며 서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해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해수는 그 손을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수진 씨 같은 사람도 있는데 왜 저런 사람도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괜찮아.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자존심 문제지. 해수는 수진 씨의 손을 가만히 놓고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서류 준비해주게. 오늘 안에 다 처리하고 싶네. 지점장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뒤로 물러섰어요. 수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한 듯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하지만 해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주차장이 보였어요. 박주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해수는 그를 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내 돈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찾는 거야. 서류가 창구 위에 놓였습니다. 수진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해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님, 서명하시면 됩니다. 수진 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해수는 펜을 집어들고 천천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정혜수? 세 글자가 종이 위에 또렷하게 새겨졌죠. 그 순간 로비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옆 창구 직원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60억이요? 진짜 60억?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대기 중이던 고객 몇 명이 고개를 돌려 해수를 쳐다봤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점장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다시 한번 다가왔습니다. 할아버님,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큰 금액을 갑자기 옮기시면 세무 문제도 있고 안전 문제도 걱정 마시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해수는 서류를 밀며 말했습니다. 지점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입을 다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님, 어디로 옮기실 건가요? 아직 정하진 않았네. 일단 여기서 나가는 게 먼저지. 해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걸 수진 씨는 느낄 수 있었어요.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앉아서 기다리시겠어요? 아니, 여기 서 있을게. 해수는 창구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팔짱을 끼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박주임이 무전기를 내려놓고 다른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었죠.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60억이나 있으셨대. 그 낡은 트럭 타고 다니시는데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나 봐. 해수는 그 말들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겉모습으로 판단하죠. 트럭이 낡았으면 가난한 사람, 옷이 화려하면 부자. 그게 세상의 기준이었어요. 수진 씨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지점장이 급히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네, 지점장입니다. 아, 네, 그건 맞습니다. 고객님께서 전액 인출을 요구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지점장은 전화를 끊고 해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더욱 심각해져 있었어요. 할아버님, 본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저희가 어떻게든 보상을 해드릴 수 있다면. 보상? 그게 뭔가? 해수는 지점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점장은 말을 이었어요. 주차관리원은 당장 징계하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님께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프리미엄 고객 대우를. 이미 늦었네.
해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났어요. 사과는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하는 거야. 잘못을 저지른 뒤에 하는 건 변명이지. 지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는 눈물을 참으며 서류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 40분. 해수는 꿋꿋이 서 있었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수진 씨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님, 다 처리됐습니다. 이제 통장이 해지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해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수진 씨. 자네는 참 좋은 사람이야. 수진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줬어요. 울지 마. 이건 자네 잘못이 아니니까. 해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은행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지점장과 직원들이 깊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해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밀고 나가는 순간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해수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주차장을 바라봤어요. 박주임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듯 했어요. 해수는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트럭 문을 열며 해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해수가 트럭에 오르자 박주임이 다가왔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어요. 은행 안이 소란스러웠던 게 밖까지 들렸나 봅니다. 어르신, 주차 요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목소리에 아까만큼의 건방짐은 없었습니다. 해수는 창문을 내리고 그를 바라봤어요. 천천히 조용히 말했습니다. 1,000원이라고 했지? 네, 그렇습니다. 해수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내밀었어요. 박주임이 받아들었습니다. 거스름돈은 됐네. 자네가 가지게. 아니, 그럴 순. 됐다니까. 해수는 창문을 올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다시 요란하게 울렸어요. 박주임은 손에 든 10,000원짜리를 내려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트럭이 출구를 빠져나가려는 순간 은행 안에서 누군가 뛰어나왔습니다. 다른 직원이었어요. 그는 박주임에게 다가가 급히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해수는 백미러로 그 광경을 봤어요. 박주임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직원이 손짓 발짓을 하며 설명하고 있었죠. 60억이라고요? 그분이? 박주임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해수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해수는 핸들을 쥔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낡은 트럭, 구겨진 옷, 주름진 얼굴. 그게 사람의 전부일까요? 해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화려하지 않게, 조용하게, 성실하게.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해수는 다시 엑셀을 밟았어요. 한편 은행 주차장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박주임은 무릎이 풀린 듯 제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든 10,000원짜리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직원이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지점장님이 부르세요. 당장 들어오래요. 박주임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지점장은 사무실 문을 열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주임 들어오시죠. 문이 닫혔습니다.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10분쯤 지나자 박주임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눈은 충혈돼 있었죠.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박주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갔어요. 주차장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노인은 떠났고
60억도 떠났습니다. 은행은 한순간에 최대 고객을 잃었죠. 오후가 되자 본사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정장을 빼입은 임원들이었어요. 그들은 지점장과 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무겁고 침통한 분위기였죠. 이 사건 언론에 나가면 우리 은행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객 한 분 때문에 60억이 빠져나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점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과만 반복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임원 한 명이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박 주임은 여전히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임원이 그 앞에 섰습니다. 박 주임 씨, 네. 오늘부로 해고 처리됩니다. 인사팀에서 연락 갈 겁니다. 네. 박 주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임원은 한숨을 쉬며 돌아섰어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주차장은 점점 텅 비어갔어요. 박 주임은 혼자 남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공짜 좋아하신다고 내가 그런 말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주차장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볼 면목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은행은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침묵 속에서 퇴근 준비를 했어요. 수진 씨는 창구를 정리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님 어디 가셨을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오늘 일어난 일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밤이 되자 은행 건물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주차장엔 가로등 불빛만 남았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디선가 낙엽이 굴러왔죠. 그리고 멀리 어느 낡은 트럭 안에서 정혜수는 핸들을 쥔 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다음 날 아침 혜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어요. 평생 한 곳에 맡겨뒀던 돈을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트럭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시내를 돌아다니며 은행들을 살폈습니다. 큰 은행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간판, 넓은 로비. 하지만 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큰 곳일수록 사람을 숫자로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돌다가 작은 신협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간판도 소박했고 주차장도 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이 끌렸죠. 트럭을 세우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낡은 트럭 문이 삐걱거렸어요. 혜수는 신협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아담했습니다. 창구가 3개뿐이었고 대기 의자도 몇 개 없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딘가 정겨운 느낌이 들었죠. 젊은 여직원이 고개를 들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추운데 고생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혜수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제 들었던 말과는 너무 달랐어요. 아니, 괜찮네. 앉으시겠어요? 따뜻한 차라도 드릴까요? 아, 그럴 필요까진. 아니에요. 날씨가 추워서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직원은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따뜻한 보리차를 가져왔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차였지만 혜수에겐 그 어떤 것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고맙네. 혜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으로 따뜻함이 내려갔어요. 직원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계좌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네, 그럼 신분증 주시겠어요? 혜수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직원은 공손하게 받아들고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님, 연세가 74이시네요. 건강하세요? 뭐, 이 나이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어디겠나?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 나이엔 지팡이 짚고 다니셨거든요. 직원은 웃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놀림이 꼼꼼했어요. 하나하나 설명하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할아버님, 입금하실 금액이 있으세요? 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60억이라고 하면 놀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좀 큰 금액인데 괜찮겠나? 네, 물론이죠. 얼마나 되시는데요? 60억 정도. 직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되찾았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점장님께 여쭤볼게요.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수는 차를 마시며 기다렸어요. 마음이 편했습니다. 여기선 누구도 자신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으니까요. 잠시 후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정장 차림이었지만 인상이 부드러웠습니다. 어르신 반갑습니다. 저희 신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점장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였어요. 아니, 괜찮네. 큰 금액을 맡기신다니 저희가 더 감사하죠. 혹시 다른 은행에서 옮기시는 건가요? 응, 그렇네. 아, 무슨 일이 있으셨나 봅니다. 지점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저희가 큰 은행은 아니지만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혜수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서류 작성이 시작됐어요. 직원과 지점장이 함께 꼼꼼히 설명했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천천히 말해줬죠. 할아버님,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혜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정혜수? 세 글자를 또박또박 적었어요. 어제와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어제는 분노였다면 오늘은 위로였죠. 다 되셨습니다. 통장 나오는데 이틀 정도 걸려요.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이지. 혜수는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점장과 직원도 함께 일어나 인사했어요. 할아버님, 언제든지 편하게 오세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혜수는 신협 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트럭에 올라 시동을 걸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런 게 사람 사는 세상이지. 트럭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백미러로 신협 건물이 멀어졌어요. 혜수는 핸들을 쥔 채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태도라는 걸 그날 확실히 알았습니다. 큰 은행, 작은 신협.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전부였죠. 혜수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따라 부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녁 혜수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 이제 됐어. 사흘이 지났습니다. 혜수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트럭도 닦고 텃밭에 물도 주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죠. 점심때쯤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혜수 씨, 이거 봤어요? 뭘?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혜수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글씨가 빼곡했어요. 돋보기를 꺼내 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70대 고객, 주차관리원 모욕에 은행서 60억 전액 인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였어요. 이름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정혜수, 74세. 어머, 이게 혜수 씨 이야기였어요? 이웃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은행 사람들 정말 못됐네요. 어떻게 어른한테 그런 말을 해요. 할머니는 붕괴하며 휴대폰을 흔들었습니다. 혜수는 조용히 앉아 기사를 끝까지 읽었어요. 기사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차권을 깜빡했다는 것, 관리원이 한 말, 그리고 전액 인출까지. 모든 게 그대로 적혀 있었죠. 혜수 씨, 잘하셨어요. 그런 은행은 혼내줘야죠. 할머니는 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혜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잘한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화가 나서 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죠. 할머니가 돌아가고 혜수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TV를 켰어요. 점심 뉴스가 한창이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한 70대 고객이 은행 주차관리원의 무례한 태도에 항의하며 60억 원 전액을 인출해 화제입니다. 화면에 은행 건물이 나왔습니다. 해수가 다녔던 그 은행이었어요. 로비 모습도 비쳤고 주차장도 나왔습니다. 해당 은행 측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관련 직원은 징계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의 일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다니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협 지점장이었어요. 할아버님, 뉴스 보셨어요? 응, 봤네. 괜찮으세요? 기자들이 연락하진 않았나요? 아직은 안 왔네. 혹시 연락 오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네. 전화를 끊고 해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엔 평화로웠어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고 참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어요. 해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귀찮았죠. 저녁 무렵 동네 슈퍼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해수 어르신, 인터넷에 난리 났어요. 인터넷? 네, 사람들이 막 댓글 달고 난리예요. 다들 어르신 편이에요. 주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기사 밑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속 시원하다. 어른의 품격이 이런 거지. 큰 은행일수록 갑질이 심해. 잘하셨어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다. 나도 비슷한 경험 있는데 정말 기분 나쁘더라. 응원합니다. 해수는 댓글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르신 영웅이세요. 진짜로. 슈퍼 주인은 엄지를 치켜세우며 웃었습니다. 해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영웅은 무슨, 그냥 화가 나서 그랬을 뿐이야. 그게 용기예요. 보통 사람들은 참고 살잖아요. 주인이 돌아간 뒤 해수는 다시 TV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에도 같은 내용이 나왔어요. 이번엔 더 자세했습니다. 해당 은행은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차 관리 업무를 외주 업체가 아닌 직접 관리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화면엔 은행 지점장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사과하고 있었어요. 해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은행이 변화한다니. 원했던 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론 그렇게 됐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해수는 마당에 나가 별을 올려다봤어요. 고요했습니다. 세상은 시끄럽지만 이곳만은 평화로웠죠. 그래도 조금은 바뀌겠지. 해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됐다면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수진 씨였어요. 전 은행 직원. 할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네.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자네 잘못 아니야. 걱정 말게.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님 뉴스 보고 울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기분 나쁘셨을까 싶어서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자네는 좋은 사람이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할아버님. 전화를 끊고 해수는 하늘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의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부끄럽기도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해수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하며 불을 껐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뉴스의 열기는 조금씩 식어갔어요. 하지만 해수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동네에서도 시장에서도 사람들은 해수를 알아봤죠. 어르신, 그 일 잘하셨어요. 응원합니다, 할아버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혜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유명해진다는 게 이렇게 불편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혜수는 신협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아버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들러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좋은 일입니다. 혜수는 트럭을 몰고 신협으로 갔습니다. 지점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르신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됐네. 무슨 일인가? 지점장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요즘 어르신 복지기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려운 노인분들을 돕는 거죠. 혹시 관심 있으신가 해서요. 혜수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복지기금, 독거노인 지원, 의료비 지원, 생활비 지원, 여러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좋은 일이네. 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기금이 부족해서요. 지점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60억? 그 돈이 다 자신에게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자식도 없고 쓸 데도 많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한가? 10억 정도면,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조금만 도와주셔도 10억 하지. 지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 10억이요? 응. 어차피 나 혼자 쓸 돈도 아니고 필요한데 쓰이는 게 낫지. 할아버님,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됐네. 대신 조건이 있네. 말씀하세요. 내 이름은 빼주게. 그냥 익명으로 해줘. 하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이름 나가는 게 싫어. 그냥 조용히 쓰이면 돼.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지역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어요. 정혜수 씨 어르신 복지기금에 10억 원 기부. 혜수는 신문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름을 빼달라고 했는데 결국 나갔네요. 하지만 화는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혜수 씨,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됐어요. 아니야, 당연한 일한 거지. 아니에요. 당신은 진짜 어른이에요. 전화를 끊고 혜수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텃밭엔 배추가 자라고 있었어요. 혜수는 쪼그리고 앉아 배추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겠지. 돈을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신을 위해 쓸 수도 있고 남을 위해 쓸 수도 있죠. 혜수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며칠 뒤 동네 노인정 앞을 지나가는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혜수 어르신 감사합니다. 빨간 글씨로 크게 적혀 있었어요. 혜수는 트럭을 멈추고 현수막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노인정 앞에 노인들이 몇 명 나와 있었습니다. 혜수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어요. 혜수 씨, 고마워요. 건강하세요. 혜수는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혜수는 마당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일만 했지. 혜수는 지나온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트럭을 몰며 살았어요.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쌓인 게 60억이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했어요. 혜수는 주머니에서 신협 통장을 꺼냈습니다. 50억이 남아 있었어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은 필요 없었습니다. 집도 있고 트럭도 있고 먹을 것도 있었죠. 욕심낼 게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이웃집 할머니가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혜수 씨, 김치 담갔는데 좀 가져가요. 고맙네. 뭐려? 혜수 씨가 동네에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할머니는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혜수는 김치통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밥을 짓고 김치를 꺼내 먹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마음이 따뜻했으니까요. 밤이 됐습니다. 해수는 마당에 나가 별을 올려다봤어요. 총총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부자지.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풍족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떳떳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부자였습니다. 해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수진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아버님, 기부 소식 들었어요. 정말 멋지세요. 저도 할아버님처럼 살고 싶어요. 해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네. 자네도 좋은 사람이니까 잘 될 거야. 건강하게. 문자를 보내고 해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해수는 트럭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트럭이었지만 여전히 튼튼했어요.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했지만 해수에겐 음악처럼 들렸어요. 이 소리와 함께 평생을 살았으니까요. 그래, 조금 더 달려볼까? 해수는 핸들을 잡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달리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석양을 향해 트럭이 나아갔습니다. 뒤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해수는 백미러로 그림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돈으로 재는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따뜻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떳떳했느냐. 그걸로 재는 거였죠. 해수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옛날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따라 부르며 달렸습니다. 사람은 가도 이름은 남는다더니 나도 뭔가 남기고 가는 건가. 중얼거리며 해수는 웃었습니다. 남는 건 돈이 아니었어요. 기억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따뜻한 사람으로 남는 것. 그게 진짜 남기는 거였죠. 트럭은 계속 달렸습니다. 해는 완전히 졌고 어둠이 내렸어요. 하지만 헤드라이트가 길을 밝혀줬습니다. 해수는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과거는 뒤에 두고 미래를 향해. 그렇게 74세 정혜수는 오늘도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낡은 트럭과 함께, 떳떳한 마음과 함께. 그리고 그 모습은 누군가에겐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겐 위로가 됐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각박하지만 정혜수 같은 사람이 있는 한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